문제가 뭐냐면 바로 호주의 집 문제, 집 문제. 사람들이 체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왜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렌트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체감이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 때 갑자기 반값으로 떨어졌다가 그게 점점적으로 원 상태로 가도 문제인데 그럼 2배 그냥 떨어졌으니까 원상태로 회복해도 2배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그것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호주 집값이 올라감으로써 생계비가 올라갔으니 나는 이 돈 받고 월급으로 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 그럼 불만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부가 렌트비를 줄여들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거나 또는 집을 더 많이 짓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감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12월 10일 날 발표했던 내용 중에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발표된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호주 안에 있는 지금 학생 숫자가 또 레코드를 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부는 지금 현재 정책에서 좀 더 강력한 정책을 쓰겠죠. 지금 이미 적용한 게 학생 비자 거절, 그다음에 학생 비자 영어 점수, 그다음에 졸업생 비자 영어 점수, 그다음에 우리가 좀 걱정했던 게 졸업생 비자 나이 제한은 35 세를 할 건가 말 건가.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는 거의 할 거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진짜로 바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법령화된 건 아니에요. 바뀔 수는 있지만 그냥 그대로 갈 거라고 거의 생각되어집니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인트 테스트도 바꾼다 했죠. 근데 이 여러분들이 졸업생 비자 나이 변경과 포인트 테스트 비자의 변경은 다르게 보면 안 돼요.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지금 점수제 비자를 변화를 해서 호주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졸업생 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학생 비자와 졸업생 비자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영주권에 대한 방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장관 되자마자 이민 확대 정책을 시행했어요. 바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지자 갑자기 거의 180도로 선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거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좀 더 작은 이민 시스템을 만들어서 호주에게 더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커션 페이퍼는 이제 여기서 뭐 그 버질 리포트 이제 재정 정책을 할 때 이미 국회에 발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바꾸게 리폼한다. 리폼. 변화를 하겠다는 거죠.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 뜯어 고치는 거 일환으로 졸업생 비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럼 졸업생 비자가 바뀔 때 그럼 어떤 관점에서 바뀌었고 그럼 이게 왜 이 점수제 비자와 연동이 되냐면 점수제 비자에서 여러분이 이민성 장관이 했던 말은 이거예요. 우리는 스킬 워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스킬 워커가 호주가 필요한 타겟 스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좀 더 젊은 이민자여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파트너가 있다면 그 파트너가 호주에 컨트리뷰션 하는 것을 고려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언제요? 올 말까지 보고 발표를 하겠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일환으로 졸업생 비자가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졸업생 비자의 나이가 35세죠. 지금 현재 바뀌었으니까. 그럼 그 의미는 뭐예요? 이 영거 마이그레이션이 바로 35세예요. 자, 그러면 졸업생 비자 변화되는 건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졸업생 비자는 지금 현재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한데 이것을 좀 단순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이 이민성 장관은 지금 이제 그레이주에이트 워크 스트림을 포스트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 스트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 이름을 이렇게 바꿔요.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스트림이 여러 개 있어서 여러분이 헷갈리게 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보케이셔널. 자, 근데 이 보케이셔널 워크에서 이거를 지금 영어를 6.5로 올렸죠. 6.5로 올리고 그다음에 나이 제한을 50세에서 지금 현재 35세로 줄였습니다. 근데 이게 35세와 35세 언더니까 35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맥시멈 일리지빌리티니까 요 이미 기준이 있죠. 이 이상은 신청 못 해요. 두 번째는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이민성이 지금 현재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조금 볼 수 있었는데 원래 이런 말을 잘 안 썼어요. 잘 보세요. must hold라는 말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은 이 졸업생 비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우리가 뭐 포스트 스타디이고 하나가 그레이지웨이트 스트림인데 그레이지웨이트 스트림이 바로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인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도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 이 스트림으로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졸업생 비자가 만약에 이전에 학생 비자가 2011년도 이전에 받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포스트 스트림 안 되기 때문에 이 스트림으로 또 신청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막아버려요. 대학 공부한 사람은 대학 과정에 스트림 받기 신청 못하고 보케이션을 한 사람은 보케이션 받기 신청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여기는 명확하게 했어요. 어소시에이트 디플로마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 또는 클로즈 레이티드 하고 반드시 이것도 약간 웃긴 얘기긴 한데 그 미들 롱텀 직업군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또한 이게 있다는 얘기 들으면 지도심사를 또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긴 한데 이 지도심사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없었지만 이거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직업군을 없애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그대로 언급했다는 게 조금 약간 넌센스 했습니다. 넌센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뭐라면 디그리 레벨 퀄리피케이션 또 하이어는 더 이상 이 스트림으로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비자는 18개월밖에 안 된다라고 정해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레이지 스트림을 포스트 보케이션으로 이름을 바꿨다. 두 번째 35세 까지입니다.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디플로마 또는 디플로마 이하의 졸업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포스트 스타디 워크 스트림 같은 경우는 대학 과정이죠.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대학 과정입니다. 대학 과정을 한 사람들은 포스트 하이어 에듀케이션으로 이름 바꿉니다.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바꾼 겁니다. 그럼 그다음에 일리저블 포스트 스트림 요 또한 저는 여기가 약간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대학 과정 한 사람은 예외 규정을 주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외 규정은 여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이제 체인지 변화를 이렇게 프로포즈 했으니까 누군가 또 컴플레인 하겠죠. 그러면 여기 좀 바뀔 수는 있긴 한데 그러나 이거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분위기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학 과정에서 여러분 공부해도 여전히 35세 걸려요. 석사를 하든 박사를 하든 간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 학과와 상관없이 계속 그냥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호학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 35세 걸릴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 졸업생 비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특정 학과에 대해서 2년 더 주는 것도 이제 멈춰요. 언제 정했죠? 7월 1일부터 끝나는 겁니다. 혹시 자기가 졸업생 비자를 갖고 있는데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신청해 놓으세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봐야 될 점이 뭐냐면 그러면은 이 35세를 기준으로 대학에게 안내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하다가 졸업할 때 35세가 넘으면은 졸업생 비자 신청할 수 없잖아요. 문제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의 비자를 신청하거나 대학 과정에 지원을 할 때 대학에서 여러분이 졸업할 때 나이가 35세 넘을 거면은 거절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성이 학생 비자를 볼 때 32세 이하를만 비자를 주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잘 행동하라는 얘기겠죠. 35세 이후부터는 졸업생 비자 신청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조금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비자 할 때 여러분 나이가 33세 넘어간다.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 감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더 이상 카드를 꺼내겠죠? 그럼 이민성에서 얘기했던 건 뭐예요? 사파리를 대체할 새로운 New Skilled in Demand 비자를 얘기했죠. 여기서 얼마큼 바꿀지는 지금 아마도 또 나오는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 더 효과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이거 건듭니다. 근데 이미 얘네들이 이민성에서 힌트를 줬어요. 얼마큼 바꿀지를. 이민성에서는 스킬드 어, 워커의 영주권 가는 것을 3분의 2 이상을 변경된 포인트 시스템으로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82로 해서 영주권 갈 수 있는 거는 그 전체 스킬드 워커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189, 190을 해서 영주권 가는 퍼센테이지와 482로 해서 가는 퍼센테이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제 생각에 482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89, 190을 3분의 2로 해봤자 이거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과 거의 비슷하게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은 나머지 3분의 1이 이 482, 186으로 가는 비자거든요. 그럼 이걸 그만큼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변화될 이 New Skilled in Demand 비자가 좋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점수제 비자와 스폰서 비자가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한 양상으로 갈 건데, 잘 보세요. 사파리 비자는 지금 현재 2 년에서 4 년짜리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통합해서 4 년짜리로 바꾸고 그 사이에 2 년을 뭐 일을 하게 되면 영주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점수제 비자도 어떻게 할 거냐? 공부를 하고 졸업생 비자를 가고 졸업생 비자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가는 루트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민석 장관이 그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원자는 자기들이 제공하는 파스웨이를 잘 이해를 하고, 파스웨이 영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과는 뭐예요? 제 생각에는 졸업생 비자가 얘네들이 생각하는 대체적인 그 파스웨이를 통해서 그 어떠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들어가는 느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셨죠? 그럼 결과적으로 사파리도 여러분이 비자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비자 받고 나서 2년 이상의 그 일을 하고 영주권 넘어가잖아요. 똑같이 점수제도 그런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린 건 뭐냐면, 점수제 나이가 변경됐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졸업생 비자를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호주를 체류할 수 있는, 뭐 2년 더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 꼭 영주권을 보장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영주권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긴 하겠지만 졸업생 비자가 영주권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파스웨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35세가 넘어간다. 근데 이미 학생 비자를 받았다. 이 35세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 학생 비자 안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신이 직업군이 호주가 원하는 타겟 직업군이 아니라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코어 스킬 프라이오리티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한번 체크해 보면 압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 5월, 10월, 10일까지 뭐 리뷰 받아가지고 발표한댔으니까 그걸 보면 되겠죠. 예. 발표되기 전에 뭐 움직이는 게 더 낫긴 하겠죠. 근데 뭐 여러분 시간이 뭐 지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 더 기다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뭐 곧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술 이민이 새로운 방식으로 간다면 기존의 방식으로 영주권 취급, 이게 무슨 기존 방식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고용주 스폰 방식으로 영주권 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점수제만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변경될 비자법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경된 법을 맞추면 내가 영주권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변경된 법을 맞추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요. 왜냐면 이민상에서 만약에 근데 변경된 법을 맞추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수정합니다. 수정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수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당장 지금 선거가 내년에 코앞에 닥쳤고 가시적인 결과를 여론을 잠재워야 되거든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대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먼저 Q&A 먼저 시간인데, Q&A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